안녕하십니까. 대학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2월 들어 마지막 경마일인 27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반짝 추웠죠. 아주 독하게 아주 반짝 춥고 나니까 2월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가 끝이 나면 이제 3월 경마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곳이 제주도인데,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매화가 벌써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가는 겨울을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봄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가 봅니다. 자, 봄경마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크게 한따거리는 하고 2월 경마를 좀 보내야겠죠. 이번 주가 2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월말 경마이다 보니까 뭐 마방의 기대치라든가 뭐 기수라든가 마주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제 배팅을 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큰 욕심을 가지고 임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책임감을 어깨에 딱 얹어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월말 경마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주를 했고요. 또 월말 경마이다 보니까 3주 경마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던 그 각 마방에서 신경을 쓰고 나온 마필들 다 있습니다. 새벽 조교장에서 놓치지 않았고요. 마음에 꼭 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토경마일인 27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일단 주목도가 높은 마필은 직전 경주 입상 마필인 8번마 천지탑과 1번마 상합별광자, 4번마 새벽불꽃, 요 정도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 일단 저는 1번마 상합별 강자가 가장 주목도가 높습니다. 사실 이거 데뷔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요게 이제 당일날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 데뷔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보여줬던 그런 마체 완성이라든가 어떤 주목도 자체는 충분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당일날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마필 자체가 힘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경주를 통해서 조교 때 보여주는 모습은 뛸놈은 맞다. 뛸놈은 맞고, 당일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고 나왔던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체중도 어느 정도는 보완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번마 새벽불꽃하고 8번마 천지탑이 데뷔전을 1000m로 치렀던 거와는 다르게 1번마 상합별 강자는 1200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저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세영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더구나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상합별 강자를 세영이가 준비를 했는데, 특히나 이번주 같은 패턴의 조교로는 저는 뭐 이거는 웬만하면은 때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쌍으로 가능한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상합별 강자는 굉장히 좀 평가를 좀 세게 하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경마 1경주는 1번마 상합별 강자, 데뷔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야, 요거 입상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의 사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 가장 주목도가 높은 마필 하나 딱 세워놓고 하죠. 최외곽 게이트 14번마 퍼펙트 리버. 자, 1200m에서 14번 게이트라는 것은
내치권의 마필들에 비해서 정말 최악입니다. 1000m라든가 1300, 1400이 아닌 1200m에서의 최외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마신, 4마신 이상은 지고 가는 게 맞아요. 작년 7월달에 이만필이 거세를 했습니다. 작년 7월달에 거세를 하고 8월달에 그 뼈조각이 좀 있어갖고 그거 제거 수술까지 받으면서 사실은 그 축전을 많이 못했죠. 많이 못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잦은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백기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 경주 이제 정상 출주 주기로 돌아왔던 첫 번째 경주였습니다. 보통 이제 거세를 하고 뼈조각 조각 수술을 받고 이렇게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좀 어려운 수술을 겪고 나면은 마필이 급격하게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빨리 올라옵니다. 특히나 이제 직전 경주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가능성은 상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14번마 퍼펙트 리버 같은 경우는 내측에 사실 이게 좀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좀 세게 하고 싶을 정도로 퍼펙트 리버 같은 경우는 기대치와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기대치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급격하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입상에 대한 기대치고요. 아쉬움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죠. 말이 좋아진 것에 비해서 조금 편성이 좀 강하게, 더구나 이제 최외곽에서 걸려있는 이 상황 때문에 아쉬움과 기대치가 공존하고 있는 마필. 어디에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미수재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너무 쉽게 왔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왔어요. 이제는 인기마로 돌아왔고, 대보배 같은 경우는 기수가 교체가 되면 바로 때리는 마필이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덕용이에요. 바뀐 게 덕용이고, 수아라처럼 같은 경우는 직전에 3착이 우연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강도가 더 오르지 못했다는 거. 블랙파워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이빠이가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상혁이가 믿을 수 없는 기승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뭐냐면은 축주마들이, 특히나 인기마들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동일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의 좀 핸디죠.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14번마 퍼펙트 러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를 좀 강하게 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4번마 파워정상이 직전 경주 인기도 1위였습니다. 그 이전의 경주에서는 인기도 2위였단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인기를 모으는 이유 자체는 작년 10월달에 많은 가능성을 봐줬던 그 결과물 때문에 최근에 많이 팔리는데, 직전에는 사실 그 페로비치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치가 있었는데, 당시에 복귀 내용을 보면 많이 애매하죠. 굉장히 많이 애매합니다. 4번마 파워정상 역시 57이지만 어차피 이번 경기가 별정 A이기 때문에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전부 부담 중량 자체가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조건 하에서 4번마 파워정상의 페로비치 기수의 연속 기승 상당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슈퍼데밀 같은 경우는 좀 과하죠. 능력에 비해서 부담 중량 자체가 좀 과한 마필입니다. 근데 그 과함을 많은 조계량하고 조건, 직전에는 사실 조금 애매했던 조건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나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4번, 5번이 유력한 상태에서 특히나 4번마 파워정상이 이번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뭐 느끼셨겠지만 오늘 입이 좀 안 풀리네. 입이 뭔가 입이 빡빡함이 남아갖고 말을 할 때 조금 힘드네요. 너무 오늘 일찍 나왔나봐요.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한 상태에서 가장 관심 마필은 6번마 아르고 황금꽃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그 데뷔 초에는 마체가 굉장히 작았어요. 데뷔 초에는 470, 460 요 정도 마방에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체중이 계속해서 불면서 거의 500kg대까지 저체중일 때는 사실 별게 없었던 마필인데 체중이 불면서 힘이 급격하게 불고 있는 마필이 6번마 아르고 황금꽃.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말 자체가. 6번마 아르모 황금꽃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가를 좀 세게 할 필요가 있죠. 16점화를 웬만하면 제가 세게 안 보려고 하는데 이 아르고 황금꽃 같은 경우는 직전부터 조교시 변화가 보였고 직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배당 마라톤 드렸을 정도로 인기도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기대가 됐던 마필이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도 저는 변화가 왔다고 생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6번마 아르고 황금꽃이 새벽 조교장에서 그런 보여줬던 가능성은 충분히 배팅을 기대할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번마 아르고 황금꽃을 굉장히 높은 평가라고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최근에 제가 사실 추천 경주에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적중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적중을 한다 하더라도 저배당이 좀 있었고 또 아쉬운 1-3착이 좀 많았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약간은 제가 좀 수동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안전빵? 이왕이면은 메인 추천 경주고 메인이니까 적중 위주로 가자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원래 스타일은 그게 아닌데 제가 추천 경주라든가 메인 승부 같은 경우는 적중 위주라기보다는 이거를 적중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실하게 돈이 되는 막권을 선택을 하자 이런 건데 이번 최근에는 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 5경주를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가장 빡빡하게 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충분히 돈이 될 만한 마번의 선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5경주 좀 빡빡하게 좀 들어가고 싶네요. 이번 주 5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를 기다렸던 마필이고 직전에 독한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는 용서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레이스에서의 출주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5경주 좀 내용 있게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자, 7번마 뮤지니하고 9번마 라운루이스가 그 최근에 연투가 이제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 연투가 되는 마필이고 특히나 7번마 뮤지니 같은 경우는 4번의 레이스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입상이 나왔을 정도로 데뷔전을 제외하고는 지금 연투가 이어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연투를 거두는 과정이 전부 선행이라는 게 조금 이제 불안하죠. 더구나 이번 경주 9번마 라운루이스가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과연 7번마 뮤지니가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좀 남습니다. 반면에 9번마 라운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 육성마 레이스를 제외하고 3번의 경주에서 전부 입상이 나올 정도로 아주 탄탄한 경주력이 나와주고 있는 마필인데 떡대도 상당히 좋아요. 힘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초반에 이제 뮤준이하고 이제 초반 접전이 사실은 좀 관건인 경주이긴 한데, 저는 7번마 뮤준이하고 9번마 라운 루이스는 초반에 게이트 이탈 이후에 순발력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라운 루이스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뮤준이 같은 경우도 세게 타는 마필이긴 하지만 분명히 라운 루이스하고는 차이가 있다. 더구나 뮤준이의 지금 기승기수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세게 밀어버리는 마필인데, 현종이가 그렇게 선행 자체를 좀 선호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7번, 9번을 동일선상에 놓고 들어간다면은 9번마 라운 루이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고요. 7번마 뮤진이는 요번에 약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서 이번 주 6경주 9번마 라운 루이스는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그 1700이라는 거리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1700이라는 거리는 둘째 치고라도 1400 거리도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했던 마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1700이라는 거리. 저는 지난번에 그 추천 경주로 때렸던 마필이 12번마 델라고킹이에요. 저는 이 7번마 12번마 델라고킹은 5군에서 사실 고민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입상 자체를. 그리고 상대를 좀 가리는 말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 마필이 인기도 5위로 팔렸는데 좀 많이 의외였습니다. 더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자연텐 땡큐죠. 왜냐면 델라고킹하고 그때 불꽃왕자를 25.7배당이었는데 이거 시원하게 질러 먹었습니다. 12번마 델라고킹 같은 경우는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번에 델라고킹에 대해서는 선행 추가이다. 아마 외곽에서 선행을 아마 세게 나올 겁니다. 12번마 델라고킹 외곽에서 쳐서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고, 선행을 쳐서 나가는 순간에 이거는 버틴다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추임마가 몇 마리가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추임마들의 약점은 거리가 늘었을 때 오히려 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번마 델라고킹이 초반이든 중반이든 간에 선두권을 까고 나오면은 이거는 잡을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 그대로 그냥 버티기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델라고킹에 대한 능력은 의심치 않고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12번마 델라고킹은 직전에도 세게 봤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역시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고요. 자, 이번 제 8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최근에 제가 메인 승부에서 배당 같지 않은 배당들을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빡시게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제 8경주가 토이경마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작살 승부를 한번 들어가는 경주고요. 좀 배당을 좀 세게 봅니다. 좀 크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욕심을 좀 세게 내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8경주는 메인 승부입니다. 빡빡하게 좀 들어가는 경주고, 전체적으로 인기마들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애매한 마필들이 좀 많이 출주합니다. 뭐 축하라든가 마두령이라든가 지난번에 다 세게 봤던 마필들이긴 한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갑니다. 이번 제 8경주 제가 오늘 좀 말이 지금 계속 좀 씹히고 있는데, 일단 말하고는 다르게 일단 8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있게 들어가는 메인 승부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제 9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 마필인 1번마 승자와니와 뭐 에이스 스프링 뭐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한 놈만 조집니다. 한 놈만. 4번마 슈퍼레전드가 18번을 뛴 5세 마필이에요. 나올 거는 얼추 다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4번마 슈퍼레전드가 최근 레이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안정감 있는 경주력은 무시를 못합니다. 더구나 정현이가 이 마필을 기승했을 때 더 나오는데 정현이가 마필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타는 것 같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선두권을 때려잡는 유의 그런 마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승자완이가 레이스를 이끄는 정도의 경주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굉장히 늘어질 수 있는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번마 슈퍼레전드가 51kg의 부담 중량에서 뽑아 올라올 수 있는 경주력의 여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9경주 뭐 에이스 스프닝의 데뷔 초부터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경주력과 승자완이의 단독선행 그리고 진영의 거인의 정성 다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저는 4번마 슈퍼레전드를 이번에 상당히 좀 주목도를 높이면서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군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예요. 이번 제 10경주가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6번마 와우캣하고 9번마 광복 70이 배당판을 완전히 주도할 마필들인데 6번마 와우캣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정말 너무 쉽게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이 쉽게 왔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아무런 견제 없이 물론 이번에도 그럴 공사는 좀 있기는 한데 내측의 3번마 트위즈탑이라든가 9번마 광복 70이 세영이가 기승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폭발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와우캣이 그렇게 쉽게만은 가지 못할 수 있고요. 9번마 광복 70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유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욱더 힘겨운 전개가 예상되는 9번 게이트.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결코 6번, 9번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 자칫 6번, 9번이 잘리면 부러지면 둘 다 부러지면 이거는 아주 사고 쪽으로 연결될 공산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어차피 대가리에 대한 선택은 딱 섰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이번 주 10경주 세 번째 승부처로 붙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2000m라는 게 사실 상당히 좀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경주인데 10번마 커맨더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에 기복 없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 중량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저는 또 된다고 봐요. 마필 자체가 뭐라고 할까 선추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가 말이 2군이지 사실 2군 같지도 않으면 2군입니다. 이 정도 경주라면은 10번마 커맨더커 연투 능력을 충분히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슈퍼탱크라든가 기수가 교체된 9번마 디플러매틱 미션도 기수교체를 제외하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티나브라더 같은 경우는 부중은 많이 빼졌는데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2000m 경주에서 꼬마를 믿을 수 없고 인천 쓰라미는 거의 바닥이 드러났고 그래서 지금 출주하는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을 이것저것 봤을 때는 10번마 커맨더커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이번 주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1등급의 경주입니다. 1군의 경주 중에서는 가장 하급의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핫바리 경주. 2번마 그레이드 캡틴이 1월달에 뛰고 나서 재검 치르고 나서 사행 때문에 재검 치르고 나서 지금 거리 줄여 출주하고 있는데 편성은 기가 막히게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핫바리 경주. 똥레이스도 이런 똥레이스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야말로 바닥권의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2번마 그레이드 캡틴에 대한 능력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편성 때문에 팔릴 수 있는 마패들이 몇 두가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2번마 그레이드 캡틴 저는 뭐 굉장히 세게 보는 것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2번마
그레이드 캡틴을 놓고 토이역마의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닥 편성에서의 2번마 그레이드 캡틴의 능력과 인기도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2개 경주 모두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상하게 지금 말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지금 굉장히 좀 꼬이고 있어요. 일회용마에는 조금 더 좀 붙여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토이역마 많은 것을 준비했고 단단하게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의 더 완성도 있는 예상을 약속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1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